안녕하세요. 주디 네, 작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할 책 이름은요,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썼고요. 예, 오늘 함께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은 작가가 이제 문과 출신으로 경제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이제 50이 넘으면서 주로 이제 그 전까지는 인문학 쪽에 그런, 책을 많이 보다가 책을 많이 보고 이제 글을 쓰다가, 이제 과학책을 공부를 하면서, 어, 이제 인문학의 기초에는 과학이 있구나. 이 사실을 이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인간의 역사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이 과학 공부를 하면서 바뀌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인문학적인 질문은 이제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바로 인문학적인 질문이고요. 또 과학적인 질문은 나는 무엇인가? 라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데요. 사실 뭐, 이렇게 우리 철학에서는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의 존재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과학적으로는 나는 어디서 왔고 예, 내 몸의 물질은 무엇으로 되어 있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인문학 위기론이라는 그 이야기를 먼저 이제 작가가 하고 있는데요. 인문학 위기론이 이제 언제부턴가 있어 왔는데, 이거는 우리 인간에 있어서 생물학, 예, 그러니까 과학적인 기초가 없기 때문에, 과학적인 기초를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인문학적인 위기론이 왔다라고 이제 그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안다, 모른다. 예. 그리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확실히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인문학에서는 뭐 그럴 법한 이야기 또는 조금 그럴 법한 이야기 또 그럴 법하지 않은 이야기라는 그런 견해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 작가 소개를 또 잠깐 먼저 하면요. 유시민 작가는 이제 한때 이제 정치인이었고 또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인기 작가입니다. 그리고 경제학을 전공했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뭐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또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그, 우리나라 최고의 그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의 그 아마존 그 채널을 너무 재밌게 이제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 책을 가지고,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를, 두 분이 이제 대담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재밌고요. 되게 그 대담을 보면은 과학과 인문학의 그런 어떤 미니 그 통합의 현장을 보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 그 아마존 채널을 통해서 뭐, 다윈이라든지 윌슨이라든지 또 리처드 도킨스라든지 이런 분들의 에피소드를 요즘에 이렇게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늘 강연은 이 책을 요점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대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음, 저도 사실은 문과 출신이고, 과학과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했고, 약간 학문적으로만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책이 저한테 와닿은 거는, 예, 이 작가의 생각과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공감이 더 됐었고요. 어,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거는 나는 누구인가를 알기 전에 나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굉장히 그냥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어떤 의무, 또 도리,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며 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아래에, 생물학적인 기초, 나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이기적 유전자랑 종의 기원, 이 두 가지 책을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종의 기원은 좀 조금 지루한 면이 있어가지고, 천천히 읽고 있고요. 이기적 유전자는 지금 예, 반 이상 읽으면서, 아주 놀라면서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렇게 정말, 어, 내가 또 이런 새로운 거를 많이 또 알게 되는구나 해서 요즘에 굉장히 예, 즐겁게 읽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사진을 제가 올린 거는, 예,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 종이기원에서 그 찰스 다인의 종이기원에서는 모든 생물의 조상은 하나였고, 예, 자연적 선택, 자연 선택, 또 변이에 의해서 변화하고 진화했다라고 이제 설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었지만, 굉장히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어, 그래서, 예, 우리가 그렇게 나무를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고, 어, 그랬구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요. 진짜 이렇게, 예, 어떻게 보면은 아기랑 강아지랑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예, 굉장히 이렇게 그 거기에서 하나의 종에서 이렇게 진화가 되고 변이가 됐다라는 거는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할수 작가님도 그렇게 나무나 꽃을 좋아하시는 이유도 예, 우리가 조상이 같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뭐 그런 재밌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어, 개미랑, 예, 여기 사진은 없지만, 개미의 그 사회랑, 사람의 그 사회도 조금 비슷하다라는 것도, 조금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그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생각했던 것들을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좀 많이 이게 옮겨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습관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정말 이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서 많은 사람들이 어, 너무 많이 바뀌었다. 생각이 너무 바뀌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 허무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저라는 인간, 또 그 타인에 대해서도, 어, 요즘에는 조금 이제 그, 어, 이 사람이 그 뇌가 시키는 대로, 예, 이기적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또 새롭게 그렇게, 견해를 갖게 되니까, 많이 그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해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몇 가지 제가 에피소드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간은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의 그 중심 주제는 뭐냐면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이제 정밀한 그 살아있는 기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년 이상 살면서 자기 복제를 계속해서 하면서 그냥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유전자, 예, 그러니까 자기 복제를 하는 유전자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생물이다라는 그런 이론인데요. 그런 이론에서 이제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에피소드를 좀 생각을 해본 게 있는데, 음, 이런 거죠. 내일이 이제 시험입니다. 막 급한 마음에 막 밤새 공부를 하죠. 근데 인문학적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하니까 시험이 잘 나올 거야. 뭐 바로 공부했으니까 바로 이제 나오겠지? 이런 기대를 이제 하죠. 근데 두뇌는 벌써 이제 과부하가 걸려 있고요. 또 집중도 안 되고, 예, 생물학적으로 보면요. 오히려 이제 시험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막 자신을 비관하죠. 그걸 못 참아서, 그거를, 그 집중을 못해서,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이걸 봤을 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예, 생각해보면 우리는 잘못이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하나 잘못이 없는데, 예,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계속 자신을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을 또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밌는 거는 바람을 많이 피우는 그런 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잖아요. 예. 물론 절대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아, 조금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예, 그냥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예, 또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책에도 나오는데, 혈연, 지연, 특히 이제 혈연 그런 어떤 부정부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어, 그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예, 유전자가 부모가 자식에게 50% 유전자를 이제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50%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들끼리도 50대 50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유전자가 생물학적으로 너무나 예, 깊이 관여하고 있고, 그리고 인문학적으로 보면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세월을 보냈고 같은 기억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딱 결합이 되면 이거는 정말 끊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혈연지연 그런 혈연 특히 혈연에 대한 그런 그런 일들이 왜 그렇게 끊기가 어려운지를 조금 더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해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네. 그거를 정당화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제 에피소드인데요. 어제 이제 어떤 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되게 여러 사람들하고 이제 부딪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뭔가 제가 이제 화해를 중간에서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냥 저는 이제 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이분은 어느 분하고도 부딪혀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지만 나는 이분을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봐야겠다. 그냥,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게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한 2시간 반 정도 이제 들으면서 드는 제 결론은, 네. 이분은 천사예요. 생물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존과 번식이라는 이기적 유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분은 자신의 유전자에, 자신의 두뇌에, 자신의 그 두뇌 호르몬에 너무나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어쩌면 그렇게 말했던 그 상대방 사람들도, 어, 그들은 또 그들의 그 유전자 입장에서, 자기를 옹호하고 있는 그 이상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존을 하려면 내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 내가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 그분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왔냐면, 어, 화해하셔야죠. 이 말은 절대 안 했고요. 속상하셨겠어요. 너무 힘드셨겠어요. 예, 이 말만 많이 하고 왔습니다. 네, 이 말만 많이. 그랬더니 집에 오면서 그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편안해지시는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어제는 또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하고서 집에 왔는데, 아들이 밥을 먹고 방에 쏙 들어가고 설거지도 하나도 안 해놓고 식탁이 막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제 생물학적인, 어, 저의 관점에서는 막 화가 나죠. 화가 나고 당장 막 잔소리를 막 하고 싶은데 잠깐 생각이 멈춰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화를 내면 얘는 자기가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 안 한 것뿐인데 어, 유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결국 화를 안 냈냐? 아니요, 화를 냈습니다. 저는 또 저한테 충실해야죠.
그렇지만 조금은 생각을 했고, 예, 또 뭐 그런 것도 또 금방, 예, 금방, 아, 내가 이래서 이랬어, 이랬기 때문에 이랬어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짝 지나갔는데요. 어쨌든, 그 수준이 예전보다는 또 약해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지금 요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삶의 의미가 너무 없다라는 게 허무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은 연민이 좀 생겨요. 어, 이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그냥, 예, 그렇게 그냥 그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뿐인데, 이거를 가지고 계속 뭔가 막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더 뭐 열심히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 자신을, 그리고 타인을 계속 이렇게, 예, 부추기는 면이 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 생물학적으로 나랑 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나를 아는 게 그리고 타인을 아는 게 어찌 보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부터 먼저 받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너는 뭐 형이니까 잘해야 되고, 너는 동생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넌 이러면 안 되고, 뭐 인사 잘해야 되고, 이런 어떤 인문학적인 교육을 너무 먼저 받는다는 거죠. 예. 어, 내, 나의 어떤, 그 사피엔스 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이런 공부를 하기도 전에 이런 교육을 먼저 받다 보니까, 어, 사실은 또 이거를 조금만 안 하고 싶어 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은 또 문제아라고 찍힐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문제아라고 어떻게 보면 막 매도를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문제아는 결코 문제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견해를 또 갖게 되다 보니까, 정말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게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나. 그게, 인문학의 그 기초에 그게, 확실하게 깔려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그 과학적인 그런 이론들을 나쁘게 이용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가 큰 문제에 휩쓸리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하지만요. 예,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 그렇게 이용을 하지 않고, 예, 인간을 이해하는 쪽으로, 사회를 이해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훨씬 더 우리를 이해하고, 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유전자의 명령에만 복종하는 인간은 아닌 거죠. 네. 유전자 위에 군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간은 종합적인 인간이지 결코 그렇게 유전자에게만 따르는 존재는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유전자 위에서 인문학 세계를 세울 수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경이로운 존재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거는 인문학과 과학의 통합을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저도 거기에 굉장히 적극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어, 사실 인문학과 과학이 원래는 한 가지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분리를 좋아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이 사피엔스 종이 계속해서 분리를 하고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뉘어졌는데 다시 원래대로 이게 통합이 되고 그렇게 해야만 나와 타인과 세계를 이해하고 공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종이의 기원 계속 읽어 나갈 계획이고요. 요즘에는 또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의 그 불확실성의 시대를 읽고 있는데, 여기서 인제 그 마르크스의 이론과 뭐 그런 그 생애를 너무 또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의 그런 사상으로 인해서 또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비극적으로 전개됐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지금 흥미롭게 읽고 있고요. 또는 인제 또 앞으로는 이런 책들을 읽은 다음에 파인만, 네, 파인만의 책도 관심을 갖고 읽어 볼 계획이고,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 막 그 먼지가 많이 쌓이고 있었던, 예,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도 정말 올해는 반드시 독파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그런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나는 무엇인가를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학 서적이라든지 유튜브도 계속 찾아볼 계획입니다.